깨끗하게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보험료 부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사실 보험료 부담을 할 때 사장님 반, 나 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그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자 종류가 다른 거에 따라서 보험료 부담이 살짝 다른 부분이 아주 살짝 있어요. 뭐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실 거니까 만약에 내가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50%, 그 다음에 사립학교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이다 이분은 30%. 그러면은 국가가 20%를 지원해줘요. 아, 좋습니다. 교육기관. 그 다음에 나는 근로자다. 일반. 그럼 50%. 그 다음에 사업주, 사장님 50%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공무원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50%.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50%. 중요한 건 어디 하나 어차피 절반 내가 내는 건데 이거 알아서 뭐 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가는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가인 중앙부처에서 50% 지원해 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인 17개 시,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인 그곳에서 50%를 해주실 거고, 일반 이제 여기가 대부분이죠. 여기 해줄 거고 봐봐. 근데 사립학교 교직원은 운영자는 30%만 내도 되네요. 국가가 20%만 지원해 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의 부담은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한다. 직장가입자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험료의 납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의 납부 의무. 납부 의무는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무조건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수월액 보험료, 사용자와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데, 보수월액,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이걸 또 이렇게 나눴는데요. 보수월액 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다고 하면은, 보수월액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자네요. 사용자. 사장님. 책임지고 담당 직원하고 나의 직원하고 같이 내라. 소득월액은 그 당사자겠죠. 직장가입자. 사용자는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납부 의무자. 지역가입자의 납부, 요거는 이제 직장가입자, 직이라 쓸게요. 지역가입자 보이시나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납부 의무는 전원이 납부를 의무한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뭐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하지 뭐 할 때는 세대원.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전원 전부 다 연대 납부. 다만 미성년자는 예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미성년자는 예외이다. 그래서 미성년자다 하더라도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소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든지 재산이 없당하게 되면 그냥 걷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요, 이게 79조 가볼게요.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예전에 공단 측에서 납부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징수하려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나? 그분이 되게 많이 조금 이렇게 체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신네들이 나한테 보험료 납부하라고 말한 적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국민 누구나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당연히 내는 거 아니야, 내놔라. 그게 몇 천만 원이 밀렸나 봐요, 그동안. 그래서 소송이 걸렸어요. 이 사람은 납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법원이 손들어줬어요. 내용은 뭐냐면, 누가 이기냐면 납부 의무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뭐냐면 고지를 안 했어요. 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편을 보내는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우편. 그 다음에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전산화가 돼갖고
그것도 기준이긴 해요. 근데 고지를 받지 않게 되면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으로서 판결이 났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는 담배와 관련된 것도 담배 그 깍 앞뒷면에 봤을 때 흡연을 하게 되면은 뭐 암 같은 거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안 써서 미국에서 그 이겼잖아요. 내가 담배 피면은 암에 걸린다는 말이 없는데 나 암에 걸렸다 담배 때문에 내 인생 책임져라. 그래서 그 회사가 졌어요. 담배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은 그것을 문서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를 공단은 하여야 한다. 공단은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뭐냐? 보험료 등의 종류, 금액, 크기, 기한, 장소, 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요. 이게 납입하는 방법 등이 되게 또 좀 여러 가지로 생겼어요. 79조의 2 보면은 구직을 법에 써져 있는 거니까 좀 재밌었어요.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그 대놓고 써져 있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입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현금으로 보통 했었지만은 요즘 막 카드 뭐 이렇게 이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금도 보기 힘들어요. 다들 카드 갖고 다녀서. 그 다음에 뭐 월급으로 통장이 들어온다고 해도 다들 이런 말 하시죠? 로그인, 로그아웃이라고. 뭐 현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요즘.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법제화 시켜놔 버렸어요. 아예 그냥 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리고 80조 연체금. 연체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꾸나 이렇게 체납하게 되면은 그거에 관련해서 재산형으로 조금 더 붙여서 뺏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안 내지 않을까요? 그래도 할 수 없죠. 뭔가를 조금 격차를 두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시면 80조 제1항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해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1호와 2호가 나와 있는데 이거예요. 제가 수시로 만들어 봤거든요. 보험료가 있다면 보험료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야지 체납 금액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매일매일 날짜를 D라고 쓸게요. 데이, 하루를 곱한 것이 1500분의 1. 이렇게 수식이 되지 않을까요? 또 벌써부터 또 산수가 나오는 순간 우리 학생들 표정이 좋지 않다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하루당 계속 올라가는데 1000분의 20을 넘을 수는 없대요. 이 합한 금액이. 이 금액이 1000분의 20은 넘을 수 없다고. 이렇게 수식을 만들면 되겠네요. 저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괜히 또 무슨 뭐 항상 뭔가 수치화 시키려고 막 한다는 등. 더 심한 학생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등. 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지울게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울게요. 굳이 또 이거 썼다고 또 동영상 보기 싫다는 등 또 그럴까봐 겁이 나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체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1조 보게 되면은 독촉. 공단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독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이거 동업하시는 분들이죠. 사장님이 2명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된 경우 등등은 한 명에게 독촉은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A라는 사장님이 있고 B라는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동업이에요. 그런데 체납했어요. 그러면은 이분한테 독촉을 보내던 이분한테 독촉을 보내던 둘 다한테 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왜냐면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딴 얘기할까봐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요 좀 몇 장 넘기세요. 또 이것도 있네요. 83조 고액 상습 체납제. 이런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얌체족이라고 좀 하는 거 있는데
뭐냐면 정말로 생활이 좀 어렵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무슨 놈의 생활고 때문에 영업용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컸냐? 막 해서 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가감이 됐는데 재산도 많고 토지도 많고 뭐 이렇게 무동자산, 유동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피해하게 되면 몇 천만 원, 몇 억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대요. 뭐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내용이 뭐냐? 공단은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체납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체납행 등을 공개해버릴 수 있다. 공개해버린다. 얘라 그냥 창피당하라 그 얘기죠. 공개. 참 우리나라 법 너무 유하다는 말 저도 사실 좀 느껴요.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체납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라서 좀 단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막 사람들 뭐 인터넷에 댓글 보게 되면 막 좀 극단적이죠, 극단적. 왜 사형을 안 시키냐? 더 재밌는 말은 뭐 저기 뭐죠? 청부 살인업자 뭐 재능 기부 좀 해주세요. 뭐 말 재밌어요. 지식인들이 많아갖고 요즘.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징수를 하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징수를 해야지 뒤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명화 시켜갖고 공개도 하고 뭐 하고 징수하고 연체금 빼앗고 막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험료의 건전한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보험료에 관련돼 갖고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내용은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게 되면은 자기는 뭐 어차피 50% 내는 거니까 무관심해요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보험료가 되고 징수하는 과정을 거치셔야지 좀 학습하는데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더 쉬고 나머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